부동산 경매 초보 필수 기초영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쿨하게 경매하자 쿨한 경매의 쿨쌤입니다. 부동산 경매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가지 주제로 완벽하게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경매 필수 용어를 확실하게 풀어드리려고 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매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집을 강제로 팔아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일반인들이 그 집을 입찰을 통해 살 수가 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가 있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집을 사려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과 개념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자,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은 집을 파는 사람, 즉 현재 집주인이 되겠죠. 매수인은 집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경매에 참여하면 매수인이 되는 거죠. 다음, 임대인과 임대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차인, 집을 빌려 쓰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임대인은 월세나 전세로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서 사는 세입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 네 가지 용어는 경매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대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대차라는 단어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임차인이 자기가 빌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B라는 사람이 다시 C라는 사람한테 방 하나를 빌려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전대인, B 사람은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쉽죠? 다섯 번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다음은 정말 중요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라 하면 원래 풀네임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집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담보대출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써있는 필수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라는 건데요. 사실 말소기준권리라는 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건 저와 같이 경매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요. 끊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말소, 지워지는, 기준, 기준점이 되는 거죠. 권리,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자기를 포함하여 사항들이 전부 지워지는 권리를 말습니다. 즉, 이 권리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권리는 자기를 포함하여 모두 낙차로 지워지고 위에 있는 권리는 그대로 생겨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용어 근저당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 은행에서 집을 살 때 빌리는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잡는 게 근저당이라고 해요. 그럼 압류와 가압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보면 압류와 가압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는 거 아니야? 압류 앞에 붙는 가짜가 미리가 임시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압류라 하면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가 개인에게 뺏어올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서 국가가 개인한테 하는 것들은 체납으로 인한 건 압류. 그리고 개인이 1대1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아서 임의로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 하는 건 가압류, 국가가 개인한테 하는 건 압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7번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하는 건데요. 집이 담보가 되니까 이자가 비교적 책정되긴 하지만 그 부동산의 가치 이상으로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거라 리스크가 좀 더 크니까 이자가 좀 더 비싸지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 일부 용어에서는 중수라고도 합니다. 업자들끼리는 중수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물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올해 20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많이 낮아지고 짧아졌으니까요. 좀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 LTV, DTI, DSR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요.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을 말합니다.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LTV가 1억 원짜리 집에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이에요. 소득 대비 상환 가능한 정도만큼만 대출해준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DSR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내 소득과 비교해서 진행해 주는 게 DSR입니다. 9번째,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집을 낙찰받았을 때 소유권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고요. 양도세는요, 그 집을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한 채만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임장, 역세권, 습세권 등 경매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가 임장입니다. 임장은 현장에 직접 가서 건물과 주변의 환경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 인근의 부동산을 다니면서 탐문 조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진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으니까요. 꼭 가셔야 하고요. 현지 부동산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역세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역세권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의 지역을 주로 말하고요. 거리로 따지면 한 800m 이내의 거리를 말합니다. 숲세권은 공원이나 숲 근처에 위치한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요. 생활하기 편리하고 집값도 더 높게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기초용어 정리 어떠셨나요? 이것만 알아도 경매 시작이 훨씬 쉬워질 수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했죠. 실제로 보면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쿨한 경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쿨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